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나를 찾을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내 부재를 슬퍼해 줄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문자도 없습니다. 만나자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내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이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00년 54만 가구에서 2023년 223만 3천 가구로 약 4.1배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3.5%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의 42.7%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 4명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고립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노후가 외롭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이 3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클릭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면 관계는 사라진다. 82세 김영수 씨. 그는 2년 전부터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떠났습니다. 어쩌다 외출을 하고 돌아와도 불이 꺼진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겨우 충전하듯 숨만 붙여가며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수 씨는 달력을 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 벌써 생일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싸늘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메시지 없음, 전화 없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을까? 그는 지난해 생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자식에게 짧은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로 나가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TV를 켜고 그저 습관처럼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생일인데도 누군가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혼자가 된 걸까?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한 통의 부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장례식. 그는 조용히 검은 옷을 챙겨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사진이 놓인 영정 앞.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자신을 마주하는 듯한 섬뜩한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될 거야.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리고 그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가족 모임까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연락 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인간관계는 나가 아니라 직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럼 가족은요? 자식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손주들은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바쁘게 지냅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기 삶을 사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직접 만든 인간관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김영수 씨는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갔을까요? 노후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3가지 방법. 나이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 씨는 단 3가지 방법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갈 곳을 만들어라. 그는 가장 먼저 일주일에 3번은 집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공원 산책을 했고, 수요일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고, 금요일에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원에서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수 씨는 살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대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공원에서 자주 마주쳤고, 어느 날은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다가간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단골 카페를 만들고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방문하기. 도서관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책 읽기. 동네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같은 직원과 인사 나누기. 그렇게 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라. 영수 씨는 어느 날 그와 친해진 사람들에게 작은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공원에서 가장 예쁜 길이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더 친밀감을 느낀다. 그 반대로 그도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럴수록 그의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외로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이제 생일날 함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뭐해? 같이 밥 먹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럼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2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오랜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영수 씨는 오랜만에 친구 이철수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서로 얼굴을 마주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젊었을 때부터 자주 가던 국밥집이었습니다. 국밥이 특별히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젊은 시절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1시, 영수 씨는 식당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는 철수 씨가 보였습니다. 야, 김영수, 오랜만이네. 철수야, 얼굴 좀 보자. 살 빠진 거 아니야? 빠지긴. 나이 들어서 살쪘지. 너는 그대로다. 서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깨라도 툭 치고 웃었을 텐데 그동안의 세월 때문인지 괜히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밥이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나는 뭐 그냥 집에서 TV 보고 가끔 마실 다니고 애들한테 전화 오면 받고 그러고 산다. 야, 그러고만 살면 재미없지 않냐? 그럼 뭐 어떻게 살아? 나는 요즘도 사람들 만나고 등산 다니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강연도 들으러 다녀. 영수 씨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이도 안 드냐? 그런 걸 아직도 다녀? 야, 나이 들었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절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 여러분,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사업 관계자들. 때로는 피곤할 정도로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 없으니 만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수 씨는 국밥을 휘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퇴직 후 누군가를 먼저 찾은 적이 없었지. 그냥 연락을 기다리기만 했어. 그런데 철수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때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적은 사람들이다. 영수 씨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낯가림이 심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워. 나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불편해. 그런데 철수 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원래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말이야, 혼자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 그 말을 듣고 영수 씨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성격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냥 저 친구는 외롭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구나. 외로움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했지. 혼자가 점점 익숙해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구나. 철수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잖아. 근데 나이 들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당연해진 거야. 영수 씨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철수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그냥 다시 움직이면 돼.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않고 일부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공원 산책을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주 가는 장소에서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수 씨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이제 생일날 함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뭐해? 같이 밥 먹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먼저 움직이세요.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자가 익숙해지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움직이세요. 혼자가 익숙해지기 전에 사람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순간입니다. 그럼 노후의 외로움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영수 씨는 그날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누구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래전 친구 박길수 씨였습니다. 20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수야,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냐? 그 말 한마디에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많던 인간관계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노후에 정말 남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찾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길수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떠올렸다면 나는 결코 외로운 인생을 산 게 아니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겠구나. 다음 날, 영수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길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힘없이 웃으며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아직도 머리숱 많네. 영수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전화했냐? 길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진짜 친구가 너밖에 없더라. 그 말에 영수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길수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지. 술 마시자는 사람도 많았고, 명절마다 연락 오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던 인간관계가 싹 사라지더라. 그때는 다들 바쁘겠지 하고 넘겼어. 그런데 10년, 15년 지나니까 연락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섭더라. 내가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그런데 너는 생각나더라. 한 번쯤 다시 보고 싶더라. 길수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사라진다.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병실을 나오며 영수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목록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름들. 예전엔 친했지만 어느 순간 멀어진 사람들. 이 중에 지금 연락하면 반가워할 사람이 있을까?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반갑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우리 이번 주에 한번 만나자. 지금 연락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날 밤, 영수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방 안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8년 전이네. 이 친구는 15년 전이 마지막이었구나. 그 순간, 그는 길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아보니까 진짜 친구가 너밖에 없더라. 영수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우리 다음 주에 꼭 한번 만나자. 미루다 보면 또 못 볼지도 몰라.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를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움직이세요. 외로움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일 차례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쁘게 살든가 바쁘게 죽든가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 것인가? 노후가 외로운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연락해야지. 언젠가 만나야지.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지금 전화를 걸어보세요. 우리는 젊었을 땐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많던 인간관계 중 정말 남는 사람은 몇 명뿐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떠올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도 당신을 떠올릴까요? 관계는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연락하세요. 지금 당신이 먼저 다가가세요.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갈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 청춘 플러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먼저 다가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보물 같은 지혜를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